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축구 선수의 모든 이야기를 총정리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비수마 선수의 이야기 세 번째 순서인데요. 비수마 선수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대표팀에서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비수마 선수 양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1996년 8월 30일 코트디부아르의 이시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아프리카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부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13살에 그 말리에 있는 JMG 아카데미 바마코에 입단하면서 말리로 혼자 넘어갔어요. 예.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릴 때 부모님 곁에 떠난 거에 대해서 비수마는 항상 부모님께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난 스스로에게 부모님은 날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내가 남자라는 걸 보여주고 성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되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13살부터 이제 말리에서 계속 이제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리 대표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말리 대표팀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 코트디부아르가 더 강팀이잖아요. 예. 근데 만 18세에 이미 대표팀에 불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표팀에서 불러주는 건 말리였고, 그래서 경쟁도 더 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본인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말리에서 혼자서 이제 있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다라는 예. 평가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고향이긴 하지만 말리에서 자신이 축구 선수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리 대표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수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다 있긴 해요. 그래서 사진도 예. 이렇게 올린 것도 있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비수마의 부모님 이름이나 직업이나 다 알려진 게 없어요. 예, 어떤 그 사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면서 심지어 형제도 있는지 없는지, 형제 남매도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비수마는. 사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예.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대가족들이 또 많고 하니까. 심지어 비수마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것들이 없어요. 본인의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이 있지 않나요? 계정 있는데 예. 거의 사진이 별로 없고요. 예. 있는 것도 그냥 옷 입고 이런 사진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아이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예. 있는데 비밀이에요. 전부 다 비밀이에요. 같이 살고 있겠죠, 영국에 아마도. 언젠가는 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건 토트넘 이제 런던이잖아요. 예. 런던이면은 좀 그래도 포착되는 사진들이 있지 않을까? 브라이트언이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은. 그리고 사실 토트넘이 매 시즌마다 마지막 홈 경기에 가족들이 다 와서 보고 또 같이 행사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비수마의 가족도 한 번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수마 선수가 코트디부아르가 아니라 이제 말리 대표팀을 선택했는데 예. 또 하필이면 코트디부아르와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었어요. 중요한 예. 경기에서. 일단 A매치 데뷔 자체는요, 2015년 10월 18일, 모리타니아와의 2016 네이션스 챔피언십 예선에서 교체 출전하면서 그때 이제 만 19세 1개월 18일 나이에 A매치 데뷔전을 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르완다에서 열린 2016년 아프리카 네이션스 챔피언십 본선 준결승전에서 운명의 코트디부아르를 만났고요. 예. 여기서 88분경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견인해가지고 예.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 하지만 결승전에서 콩고한테 0대3 대패를 당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죠, 아쉽게도. 사실 말리 축구가 이제 각종 청소년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무대 한국과 만나기도 했었고 나름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좀 이제 떠오르던 팀이긴 했는데 결국에 우승은 예.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말리의 축구 스타가 없던 게 아니에요. 제가 단적으로 기억을 하더라도 이제 바르셀로나에 활약했던 세이드 케이타도 있고 나름 그래도 족적이 있는데 말리에서 비수마와 비교할 만한 선수가 좀 있었을까요? 비교할 만한 선수라고 하면은 말리 쪽은 그렇게 비교되는 선수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리 자체가 어쨌건 간에 수비형 미드필더 쪽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 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긴 했었거든요. 예. 지금 얘기 드렸던 세이드 케이타 같은 경우는 말리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그 말리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자기도 하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7번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또 이제 마하마도 디아라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리옹에서 뛰었던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도 있었고요.
또 공격수는 세비야에서 활약했던 카누테. 그렇죠. 말리 가 스타죠. 있었죠. 예. 라리 가문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말리 선수들이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말리 대표팀 뭐 예. 당연히 비수마가 좀 핵심 선수로서 지금 등번호 예. 10번인데 어떤 선수들이 함께 활약하고 있나요? 2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 미드필더의 좋은 선수들이 현재 동나이 때에 많았다고 예. 했잖아요. 당장 뭐 그가 호펜하임에서 뛰고 있는 사마세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는 아이다라. 아이다라. 맨유이 적설 예. 있는 선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둘은 다 잘츠부르크에서 시작을 했어요. 약간 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지난 2월에 에버튼에서 뛰고 있는 그 압둘라의 투쿠레도 귀화를 했습니다. 원래 프랑스 연령대별 대표팀을 뛰었었거든요. 예. 근데 부모님 어디 혈통 쪽에 뭐 예, 말린 거죠. 예. 그리고 현재는 무사 디압이 있잖아요. 예. 리옹에서 뛰고 있는 예. 공격수. 그 선수 기아도 추신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말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컵의 출전권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예. 우리도 한번 월드컵에 나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거기다가 코나테도 말리게요. 그래서 그리고 코나테도 기아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프랑스의 그러고 있는 찰나에 프랑스가 바로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 데뷔를 시켜버렸죠. 예, 뭐 사실상 지금은 이제 월드컵 엔트리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나테는 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말리가 계속해서 좋은 선수를 배출하고 있고 48개국 월드컵 체제에서는 충분히 이제 본선 진출을 노려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스마 선수, 뭐 저희가 이제 태클 능력과 뭐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네. 캉테와 좀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어떤 선수와 경력 내내 많이 비교가 됐을까요? 릴 시절에는요. 예. 흥미롭게도 포그바와 많이 비교가 됐었어요. 근데 포그바는 패스 능력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 제가 잔류 이끌었을 때 비에사 감독 때 예. 경질되고 예. 그때 시즌 막판에 예. 이 골이도 뭐 올리면서 예.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예. 그때 이제 포그바 비교가 많이 됐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때는 이제 좀 어렸을 때 공격 예. 재능이 좀 더 있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바로 손살을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 포그바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뛰었고 월드컵을 들어올렸다. 예. 난 이제 막 선수 경력을 시작했기에 그와 비교할 수는 없다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헤어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비교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아니 이런 얘기들 보면 사실 그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나이도 좀 들어 보이고 좀 키 크고 강력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 굉장히 겸손하네요. 예. 예, 굉장히 겸손한 모습. 그리고 사실 꽤 어립니다. 진짜 예. 포그바가 월드컵 우승할 때 이제 막 돋보이던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예. 예, 아직은 좀 더 성장할 포텐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예.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사 덴벨레의 후계자 아니냐. 이게 왜냐면요. 예. 그 2018년에 그러니까 릴로 갔을 때 그때 그 토트넘이 예. 덴벨레 대체자로 비수마를 영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브라이튼으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고려했었다라는 게 디 애슬레틱 보도에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야 덴벨레가 나가는데 덴벨레 대체자로 얘를 영입하려고 했다는 거는 얘가 덴벨레 같은 선수여서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그때 왔으면은 지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현재도 드리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목을 끌고 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 단지 브라이튼에서 뛰면서 릴 시절에는 그래도 나름 공격적인 재능도 보여주면서 예. 윙에서도 뛰었거든요. 좌우 윙에서도 뛰었었는데 예. 브라이튼 와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아예 보직을 확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바로 토트넘 왔으면은 조금 더 맞는 미드필더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죠. 사실 선수라는 게 어떤 팀을 만나서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나 비스마 선수가 그때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좀 아직까지도 이제 선수들은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격 지표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콘테 감독과 함께하면서 뭐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저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캉테랑 많이 비슷한 선수라고 예. 봐요. 왜냐면 수비력적인 부분이 좋고 거기다 볼 끌고 가는 능력이 있고 쇼패스는 그래도 나름 안전하게 찔러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롱패스 능력이 떨어지는 거 예. 그런 부분도 캉테랑 좀 유사점이 많이 있긴 예. 하니까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포트 거기서도 이제 그 킬패트릭 기자도 올액션 밋플레이어로 조금 그 캉테랑 많이 비교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죠. 예, 사실 뭐 콘테 감독이 캉테도 잘 썼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스마를 어떻게 쓸지도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제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 뛰던 때에 조코라 선수를 또 많은 축구 팬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조코라 선수를 또 비스마 선수가 뭐 존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실제 그 비수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조코라를 존경해가지고 친구들도 날 그 조코라라고 불렀다. 난 그의 경기 스타일을 좋아했다. 그의 볼 다루는 기술과 수비하는 방식과 공격성, 그리고 그가 성실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 내게 있어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였다.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인데, 왜냐면 아프리카에 많은 위대한 선수도 있고 당장 코트디부아르에 야야 투레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네. 일단 조코라가 우상인 거는 어렸을 때 코트디부아르에서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비수마가 볼 전진하는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이 선수의 마인드 자체는 결국은 수비 쪽에 더 포커싱이 맞춰진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은 야야 투레를 우상으로 삼았겠죠. 코트디부아르 그렇죠. 최고의 미드필더는 야야 그렇죠. 투레인데. 공방도 좋고. 예. 네. 근데 본인이 조코라를 우상시 여겼던 거 보면은 이 선수 마인드 자체는 수비 쪽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릴 시절에도 뭐 비엘사 감독이 포지션을 바꾸라고 할 때도 고집을 부렸던 건 나는 수비형 미드필더다. 애초에 나는 그거를 하고 싶고 내가 그걸 잘한다라고 인식이 강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포그바의 비교도 그랬던 게 그거 아닐까요? 난 포그바 유형이 아니야. 포그바는 수비를 못하잖아. 이런 얘기였을까요? 어찌됐거나 이제 사실 조코라 정말 추억의 이름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뛸 때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비수마가 아스날 팬으로 알려져 있긴 해도 이렇게 토트넘의 경기도 열심히 봤었고 또 조코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토트넘의 계보를 있는 미드필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비수마가 아스날 팬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아스날 팬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일단 뭐 이건 그 맨 왼쪽은요. 2021년 여름이거든요. 그때 그 아스날 이적설이 있었을 때 그 에이전트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서 밑에 이제 비수마 이름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저기 맨 왼쪽하고 저기 그 쇼파 쪽에 걸려있는 거 보면 저게 아스날 유니폼이에요. 원정 유니폼이네요. 당시. 그러니까 그 브라이튼 유니폼이 있고 이제 앞뒤로 이제 아스날 유니폼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수마 집에 이제 저렇게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서 아스날 이적과 관련한 이런 힌트를 남긴 거죠. 그러면서 레이트 나잇, 늦은 밤 전화. 콜, 이렇게. 연락이 왔나 보네. 아니, 연락이 온 건 모르겠고,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흘린 적도 있었고요. 또 보면 이제 뭐, 맞교환한 유니폼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아스날 유니폼이 집에 있다. 그, 이번 여름에, 이제 아스날 팬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포스트를 올린 거거든요. 거기에 올린 거에 처음에는 이제, 나는 비수마를 계속 팔로잉을 해왔는데, 내 생각에 그는, 파티에, 장기적인 대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막 25세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오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에서 비수마가 2도움을 올렸다. 하면서 내 생각에 틸레망과 비수마가 우리 미드필더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비수마를 영입해야 된다. 이런 걸 올렸는데, 이걸 본인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에 박제해가지고 올렸던 거였거든요. 뭐, 유명한 팬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본인도 이런 그 아스날 팬들이 본인을 원하고, 본인이 아스날에 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스널의 최대 라이벌이 토트넘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일화도 있지만,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좀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스날과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악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토트넘 간 것도 그렇고, 또 이제 2018-19 시즌에 이때 아스날이 4위 놓고 계속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37라운드에 브라이튼하고의 경기에서 1대 무승부에 그치면서 4위에 올라서는 게 사실상 끝나버렸어요. 가능성이 사라졌죠. 경우의 수가 사라졌죠. 경우의 수가 사라져가지고 이때 몬레알이 상당히 좌절하면서 앉아있을 때 그 앞에 지나가던 비수마가 너무 이제 막 웃어가지고 중계 화면에 잡힌 건데. 이게 중계 화면에 잡혔는데 그래서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너 아스날 팬이면서 이거 뭐냐고 막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수마가 그냥 뭐 친구랑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웃은 거다 이렇게 뭐 조롱의 의미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어쨌건 간에 하필이면 절묘하게 너무 이렇게 구도가 이게 그 좌절한 사람의 뒷배경으로 너무나 그 통쾌하다는 웃으니까 이때 사실은 토트넘 팬들도 비스마한테 뭐 장난식으로 너는 뭐 명예 토트넘 선수다. 너 토트넘에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토트넘 팬들은 통쾌했었죠, 사실. 반면에 이제 아스날 팬들 분노를 자아낸 바가 있었죠. 근데
이러고 나서 또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게 되니까 예. 비수마는 좀 그러면은 아스날 팬들한테는 조금 그렇죠. 미운 털이 박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만 이 얘기를 다시 소환시킨 게 아니라 영국 현지 언론들도 좀 가십성으로 예. 이 비수마가 토트넘에 간 이후에 이걸 다시 좀 소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비수마 선수가 오랜 이제 아스날 팬이었지만 북런던 더비를 토트넘 소속으로 치르게 되는데 언제 치르게 될지 일정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예, 일단 뭐 10월 1일에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1월 14일에 홈 경기가 있습니다. 예, 사실 북런던 더비가 이제 일정이 나왔는데 정확한 이제 경기 시간과 뭐 날짜는 이제 근처에 가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죠. 어찌됐거나 이제 런던 더비가 굉장히 이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뭐 브라이튼도 큰 범죄에 봤을 때는 이제 런던에 뭐 근교에 있기 때문에 비수마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큰 경기들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일정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주요 경기들 2라운드에 첼시와 원정 경기가 있는데 예. 이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비수마 선수가 뭐 캉테의 컨디션을 봐야 되겠지만 캉테와도 그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콘테 감독 체제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첼시 상대로 굉장히 약했잖아요. 뭐 거의 그랬죠, 뭐 예. 압살당했는데, 컵 대회에서조차도 그렇죠. 예. 올 시즌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선수 구성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현재까지만 충분히 붙어볼만 하죠. 왜냐면 첼시가 수비 보강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데다가 뭐 루카쿠도 사실상 나가는 걸로 보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충분히 붙어볼 만한 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이제 첫 경기인 사우스햄튼이랑 하는데 사우스햄튼 상대는 원래도 뭐 좀 강해 왔기 때문에 예. 콘테 체제 특히 손흥민 선수가 강했죠. 사우스햄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줄 가장 중요한 경기가 첼시전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4위 경쟁을 너무 치열하게 벌였던 아스널과의 경기도 큰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비수마 선수가 가세한 토트넘, 또 손인 선수와는 어떤 호흡을 맞추고 손인 선수와는 어떤 화제가 이어질지 한준TV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스카우트 H, 여러분이 궁금한 선수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김현민 기자와 함께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스카우트 H 매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